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250선 턱 밑까지 올라서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증권사들은 풀이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63% 상승하면서 3,249.3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1% 넘게 오르면서 992.80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앞서 오늘의 증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뒤에서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수 흐름도 좋았지만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진칼 오늘만 해도 8%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좋은 장에서 왜 나의 계좌만 파란불일까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영혼을 갈아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여러분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오른쪽에 자그맣게 보이시는 프로필 사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노하우, 매매 비법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과 같이 소통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찰칵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자료집까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이 1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방으로 다시 입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생방송 자료집까지 꼼꼼하게 받아보시고 혼자서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은 좀 기쁜 마음으로 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불을 뿜기 시작하네요. 기억하십니까?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시장이 이제 조정의 막바지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다음 상승 차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 자동차주가 우선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차례로 반도체까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대형주 종목을 제가 3가지를 꼽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 맞았죠?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1% 이상의 삼성전자의 상승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1.6, 1.7, 1.8%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날아갈 종목인데 왜 못 갔을까요? 계속 매주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수급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매우 못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 종목들, 그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였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위아, 만도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날아가는 오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게 여행 레저 관련 차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한진칼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해도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권방송 TV를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종목을 누군가 추천해 주길 바라시나요? 조금 비약을 하자면 사실은 종목은 남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비벼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종목을 추천받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목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구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서 그렇게 받는 종목으로 돈을 번다는
일어나는 게 과연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시간이 없고 선물 옵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업종 지수를 모두 다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빠르게 스킵하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업종을 봐야 되는지, 다음 차례는 어딘지, 지금 가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1부 파트에는 현재 강한 놈, 철강, 조선, 해운, 운송, 건설, 현재 강한 놈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2부 파트에서는요, 지금 약하지만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놈. 예, 그게 다음 타이밍, 다음 사이클 주자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선물 옵션에서의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파트로 오늘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꼭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장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할 거를 예상하지만 나는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는 오르지도 않아. 현대차만 올라가. 그럼 서운하잖아요. 그죠? 기아를 샀는데 현대차만 올라가. 아이씨, 서운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망할 놈의 바이오를 샀더니 바이오는 죽어도 안 오르는데 건설, 철강, 조선, 해운 날아가네.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걸 예상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면 좋다라는 상품이고요. 얘는 지수가 올라갈 때 2배의 수익을 내요. 종합주가지수 1%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 약 2%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물론 거꾸로 가면 반대로 2배쯤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때 얼마였냐면 25,500원대 여기서 매집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28,890원 찍던 날에 28,700원, 750원에 다 팔았다라고 제가 70% 청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가격이 27,000원이에요. 이 가격 깨지 않으면 장은 버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제가 아깝다, 얘가 얼마에 가야 되는데 29,0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어때요? 29,000원 돌파했더라고요. 그쵸?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근데 보시면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이 고점을 직전 고점을 넘었다는 의미는 더 간다의 의미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전 고점 자리 28,890원을 훼손하게 되면 일단 장이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시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 저는 상방 고입니다. 오케이? 레버리지 보유하겠습니다. 다음. 인버스 곱하기 2, 소위 말하는 곱버스라는 건데요. 오늘 이건 지금 제가 이거 주말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요. 왜냐면 월요일 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다 넘기고 또 방송국 오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항상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저가 이탈이요. 그렇다면 인버스 볼 일이 당분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봐요? 우상향. 오케이? 되셨죠? 다음.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스닥이 지난번에 바닥부터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 이제 코스닥 꼭지다. 천스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 천스닥 하셨는데 누가 만든 말인가요? 글쎄요, 투자자분들이 만든 말이 그래요? 아닐까 싶은데요. 말들은 참 잘 만드십니다. 예, 근데 이 천스닥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주식 리딩 전문가 분들을 뵈면은 저처럼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코스닥 작은 중소형 종목들을 소재주 부품주를 해서 뭐 5배, 10배, 막 20배 이렇게 나는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마 계좌 한번 까보세요. 누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더 꾸준하게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은 대형주예요. 대형주에서 깡통을 찰 일은 거의 없어요. 시총 상위 내가 12, 2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되거나 걔가 문 닫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대우가 망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한보철강이 망하기도 했고요. 국제그룹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확률상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망할 쯤 되면은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이미 상장 폐지가 수두룩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코스닥 150이 이제 반등을 시도해요. 제가 찬물 끼얹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중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코스닥 중소형 종목과 코스피 대형 종목 비중을 둘 때 보통 얼마쯤 두냐면 저는 7대3이에요. 아니면 2대8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네. 7대3, 2대8 그러니까 가르마 같죠? 네, 저는 대형주로 가르마를 좀 더 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150 인버스를 바라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이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그래서 인버스가 살짝 꺾인다. 그러면 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찍고 나서 밀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만큼 빠졌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를 여러분 차트 보는 법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봉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박스권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직전 저점 근처예요. 여기서 멈추고 하나, 둘, 셋 정도 버티기 시작이 되면 반대 방향 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좀 좋거든요. 차트가. 그런 관점에서 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좀 센 놈들 위주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센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설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1월 말경부터 이야기하고 조정받으면서 3월 초 정도부터 어떤 얘기했냐면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죠? 선거 앞두고 있으면 항상 건설이 먼저 간다. 왜? 항상 표심을 이야기할 때 재건축하겠다, 재개발하겠다, 뭘 짓겠다, 공항을 짓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움직였던 게 건설이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선거할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장이 얼마에 갔냐면 이 수렴폭만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상에서 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장을 보시게 되면 건설주는 잘 보세요. 차트 모양을 한번 오늘 보시려고 그래요.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시면 앞에 고점에서 저점을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이 고점을 넘게 되면 얘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이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마뭇거리면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건설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통상 여러분 고점에서 형성할 때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눌렀다가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캔들로 볼 때 한 2개, 3개. 2, 3거래일 내에 얘가 이 고점을 넘어버리면 얘는 더 가는 걸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직전 고점 근처 왔을 때 오자마자 찍자마자 바로 팔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켜보면서 호가가 무너지는 그림이 보이면 그때 던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 얘가 호가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치고 넘어가 버리면 시세가 슈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실 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 하나 기억 좀 하실게요. 뒤에 차트랑 비교 좀 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예. 고점 찍고 횡보하다가 흘러내렸어. 아래꼬리 달고 반등합니다. 아직은 얘는 뭘 못 넘었다? 앞에 고점은 넘지 못했다. 오케이? 됐죠? 다음 차트. 자, 보시면 철강을 보실래요? 얘는 건설 대비 어떠냐면 내려올 때 올라가서 고점에서 하나, 둘, 3거래일에 밀리고 조정 나왔다가 이 저점을 지키는 눌림.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얘는 어때요? 이 고점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살짝 미세하게 보시면 이 철강 차트 부분이 반등 나올 때 이 탄력과 차트 모양새 여기서 많이 버티지 않고 조정 나왔다가 바르게 반등하는 이 모습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건설 보세요. 얘는 얘보다 시간 더 많이 끌고 더 깊은 폭으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와요. 그렇다면 건설과 철강 중에서 누가 센 놈이에요? 누가 세죠? 차트 보실 때? 나중에 내가 눌림 조정 왔을 때 산다고 들면 나는 건설 살까요? 철강 살까요? 채팅에 답변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답답하죠. 그죠? 네, 뭐 사겠어요? 당연히 이걸 사야죠. 더 센 놈. 이해하셔요? 여러분 차트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 운송을 보세요. 제가 운송은 아주 그냥 주구장창 울거먹던 종목인데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2월, 3월 조정기에 저는 계속 운송 얘기했거든요. 운송, 건설. 예, 이 애들이 계속 갔다가 눌릴 때 어디서 사자 그랬냐면 여기 매수신호 떴죠? 요 날 양봉 나온 날 자 운송 좀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표했던 거는 여기 목표가예요. 요 직전 고점. 근데 돌파했죠. 돌파했다가 눌렸는데 얘 아랫꼬리를 보실래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요 직전 저점 때까지 왔나요? 안 왔나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날짜에 같은 금요일자인데 얘는 직전 고점을 어떻게 됐어요? 운송은 돌파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 장이 올라갈 때 이게 지금 금요일 날 거거든요. 올라갈 때 운송이 더 세게 갈까요? 더 약하게 갈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더 세게 가겠죠. 이해하세요? 차트 패턴 보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눌릴 때 적게 눌릴 것, 올라갈 때 많이 올라올 것, 직전 고점보다 돌파한 다음에 얘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가장 대장은 지금 누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운송이죠. 그러면 다시 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철강, 운송, 건설 중에는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운송이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철강이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건설이에요. 차트 보는 법 아시겠어요? 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사이클이야. 오케이?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잘 안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차트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차트 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실전적으로 계속 내가 깨지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죠? 예,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알게 되죠. 물론 돈을 갖다 바쳤으나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 차트에서 HMM하고 현대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잠깐 보실게요. 우리가 HMM을 지난번에 얘기할 때 2월달 조정기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얘랑 짝지어서 현대미포조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에 가냐면 오늘 더 갔어요. 이만큼 더 갔어요. 예, 한두 끝도 없이 가요. 지난번에 조정 나올 때 여기 제 시스템 매수 신호가 떴거든요. 여기 82,800원에서 3만 원 사이 여기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단타 생각하고 사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본 거는 35,000원 직전 고점 여기 본 거거든. 돌파했어요. 얼마까지 갑니까? 한참 더 가네요. 그죠? 10%에서 한 13% 먹겠다고 처음에 들어갔던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보죠. 그죠? 예상했던 게 한 13%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한 25%, 30% 가고 참 많이 틀려. 그죠?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이거 주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여기 이정현 아나운서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방송 담당 PD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쉬는 시간에 뭐 살까 자꾸 종목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종목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눌릴 때 사던가 현대차를 그냥 지득하게 매집하던가 만약에 한 3년에서 5년쯤 바라볼 거면 해운조선 사셔라. 그러면서 꼭 찍어서 현대미포조선을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얼마냐면 45,000원, 4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때였어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여러분 그 해운의 운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단가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배 수명이 한 20년, 15년에서 20년이면 교체 주기예요. 그래서 원래 2년 뒤부터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2년 뒤에서 3년 뒤 사이에 배들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걔가 언제부터 배 만드는데 여러분 공정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최소 2년에서 1년 반에서 많으면 3년까지 걸려요. 그럼 지금 주문에서 넣기 시작해야 2년 뒤에 배를 받을 수 있고 3년 뒤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주가 오면 수주 오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 전에 우리가 보통 주가가 제일 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배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뭐 혹은 3년 걸린다고 한다면 발주 넣어서부터 시기로 보면 3년 반에서 4년 전에 이게 주가를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이유예요. 이게 이해되셔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산업을 볼 때 걔가 뭐가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러면 적정 가치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니, EPS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ROE니 하는 것들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저는 시즌2까지 제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싶었거든. 시즌1만 하려고 했으니까. 그때 저는 그만두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나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미포조선하고 HMM하고 해운 운송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 2년, 3년을 바라보면은 부자가 좀 돼 있을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가격이 45,000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딩 하지 않고 이거 더블 넘게 끌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안 계세요. 이해되세요? 리딩 방송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당장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근데 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사자고 이야기하고 나서 팔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지금도.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9만 원이면 4만 5천에서 더블 났잖아요. 기간 뭐 얼마나 걸려요? 2달 반? 석 달? 안 됐죠. 그죠? 이 기간 안에 여러분 이 대형 종목이 더블이 나요. 물론 HMM 차트를 보면 기분이 나빠. 얘는 더 많이 갔으니까. 그죠? 얘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격이 15,000원 밑인데 지금 얼마 가요? 45,000원이야. 그럼 얘는 3배가 갔잖아. 근데 수익률 게임으로 보면 얘가 더 좋긴 하지만 물론 얘는 세력주고 대장주예요. 근데 저는 얘가 기업 구조나 자본 규모나 구조 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약간 투기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이거를 추천한 거예요. 저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종목으로는 별로 없어요. 선물 옵션으로 저는 많이 벌기 때문에 주식 종목은 가장 안전하게.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100%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더블. 지금 사면 이거 더블이야. 목표가 이건 터지면 더블 이상이야. 뭐 2배, 3배, 4배 막 간다고 칩시다. 근데 잘못되면 반토막 나는데 3일이면 돼. 그럼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 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하죠.
합니까? 네. 네, 저는 안 해요. 자, 네, 왜 차이가 뭐냐면, 근데 저는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야. 손절 쳐봐야 3% 5%에서 손절 치고 끝날 것 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30%밖에 안 돼. 혹은 10% 15%밖에 안 돼. 저는 거기 투자해요. 이해되실까요? 예, 자산의 규모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예요. 아씨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못 먹어도 내가 먹고 죽을 거치기도 없는데 승률이 높은 곳에 내가 반토막 나는 거 각오하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입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반토막 난 거 다시 복구하려면 2배 나야 돼요. 수익이. 2배 버시기 쉬워요? 아니죠. 그러면 항상 매매할 때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거를 찾으세요. 이해하셔요? 저는 조선주를 얘기했던 건 제가 저거 여기 이 팍스 TV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욕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종목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들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 다 갔냐고요? 아직 갈 자리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오케이? 저는 얘가 못 먹으면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얘가 2, 3년 정도 바라보면 2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정이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예, 조정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여기 단톡방 여기 밑에 안내 나가잖아요. 저희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종목 매수 타이밍을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고 단타를 거의 안 쳐요. 매집합니다라고 하고서 몇 주 동안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막 30% 팝니다, 50% 팝니다 이런 얘기나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리딩 방송으로 착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금방 나가시더라고. 예, 단톡방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그냥 바로바로 자료만 받고 나가실 분은 오지 마세요. 아셨죠? 예, 저도 자료 아까워. 저도 이게 드리는 수고가 아까우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아주 안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종목들은 어떤 거는 3%, 5% 먹고 나오기도 하고요. 뭐 잘 가면 1, 20% 가기도 해요. 대형 종목이잖아. 삼성전자 사가지고 30%, 50% 먹으면 시장이 폭등하게? 예, 그런 일은 별로 안 나와요. 대신 배당은 받았어요. 주당 361원? 저도 이번에 배당금 받아서 예, 어버이날 어머니 용돈 드렸거든요.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래서 오늘은 1부 강의에서 제가 드렸던 거는 주도주 섹터 중에 제일 센 놈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잠깐 쉬었다가 2부 국제에서 뭐 할 거냐면 조금 약한 놈. 이해하셨죠? 예, 조금 약한 놈. 근데 다음 타자가 될 만한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당무 저희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차트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즌1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집중하시면 다음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그냥 카메라로 찰칵 간단하게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사칭하는 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사진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도 좋고 시장의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워낙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계좌가 좀 파란불이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또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을 통해서만 전수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강의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음에 주도할 섹터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보시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시황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시장 상황이라고 시황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부는데 멀쩡하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관령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강풍이 불 때요. 저처럼 건장한 남자도 성인 남자도 몸이 휘청거리고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자리에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매매도 동일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라 시장 상황이 어떨 거라는 이야기들을 선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월 첫 주부터 팍스TV 출연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1월 초에 남들 다 불장이라고 난리 할 때 1월 말부터 조정 온다고 얘기했고 2월 내내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들은 척 안 했어요.
제가 방송국 끝나고 나가면은 어떤 분이 쑥덕거려. 야, 저 새끼 저거 사기꾼 아니냐? 이 좋은 장에 장이 빠진대. 말 같은 소리를 해. 라고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거든요. 아마 방송국 관계자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요. 한번 피똥을 싸봐야 이제 얘기를 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근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2월 내내 빠졌고 3월 초 중순까지 빠질 때 사람들은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3월 중순부터 자 이제부터 하락이 일단락 됐으니 상방 매집하자 4월 초까지는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가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잘 팔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정 나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뭔 소리래 434까지 선물 막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조정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정 나오면 뭐 포담을 하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방송 계속 보신 분 기억하실 텐데 1번 자동차 제일 많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세 개 기존의 성장주, 기존의 하이테크, 테크 기술주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지수가 올라가면 얘가 순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수가 먼저 올라갈 때 작년 3월 19일 날이었네요. 저가 선물 194.7. 종합주가 지수 1,500포인트가 깨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올라갔던 건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대형 종목이 한 방에 다 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았던 건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계속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걔들이 끝까지 올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그리고 1월 10일 날 고점 찍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LG전자가 막 상한가 막 그냥 10몇 퍼센트씩 막 튀고 삼성전자 막 왕창 튀어버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대형주 대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얘가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도 불을 뿜었고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부터 장이 조정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까 조선, 해운, 운송, 건설. 얘들이 갔어요. 오히려 2월달, 3월달 조정장에 남들 다 빠지는데 제가 찍어드린 섹터만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3월달 제가 조정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부터 조정 끝나고 나서는 얘들 빠질 거예요. 다음 섹터로 잡으셔야 되는 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다시 주도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가니까 약간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기다려보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기다릴 때 올라갈 때는 그러면 얘네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 머릿속에 뭘 예상하고 이 얘기를 얘기했을까요?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고점을 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전 저점은 3,266이었죠. 오늘 포인트에서 뭐 2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목표치를 제시해 드릴게요. 여름 전에입니다. 빠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빠르면 지금부터 6월 초까지의 불장을 예상하고요. 조금 늦게 온다면 7, 8월 안쪽.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될 목표가가 선물 485에서 500 사이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3,650에서 3,800포인트쯤 될 거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오케이? 아셨어요? 자, 한 가지 제가 공언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 시세 현재 출발해서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 사라, 현대차 사자, 그다음에 모비스 사자, 또 제가 운송해운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27,000원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오늘 29,000원 찍었습니다. 2,000원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이번 상승에 3만 원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3만 원대 한 초중반, 중반 근처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시작. 이제 달리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왜 시황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지금 올라가는 상승이 빠르면 6월, 늦어도 7, 8월에 종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당분간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 상승 목표를 채고 나면 지난번에 우리가 1월 10일 날 고점 찍은 자리에서부터 2월 말 3월 초에 조정 나왔던 저가까지의 폭은 10%에서 13%의 조정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오케이? 근데 만약 이번에 여름 전에 빠르면 6월까지 늦어도 7, 8월까지 올라가는 그 상승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점 대비 여러분 적으면 20%에서 25% 많으면 40%에서 45%의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종목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10% 20%밖에 안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그때는 대형주가 30% 이상을 빠진다고 생각하면 중소형주는 일단 반토막에서 출발하고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주식 포트들 이 상승장에서 못 가는 종목들은 적당히 정리들 하셔서 현금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고합니다. 왜요? 저 방송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시장을 크게 바라보면 올 여름에 올해 시세는 끝. 여름 안쪽. 그리고 나서 올 하반기부터 겨울, 여름, 가을부터 겨울까지 시장은 좀 조정과 변동성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상반기에 또 한 번의 시세가 있다면 거기가 아마 이번 슈퍼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아닐까. 그래서 내년 여름 정도부터 내년 5월 이후 5월에서 8월 그쯤이 아마 클라이막스를 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최소한 1, 2년은 시장을 하락 사이클로 보면서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선물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러면 선물은 하락장에서만 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선물은 상승장에서 내가 올라갈 종목을 못 찾아.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수 선물 매수하면 올라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선물이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선물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건 다음 꼭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한 섹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 시황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저희 단톡방에다가도 올려놨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 톡방에 못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황 얘기가 중요한 자리라서 오늘 시간 5분 정도 할애해서 시황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 폭에 대비해서 2차 전지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면 얘가 다음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힘 있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갭이 나왔던 저가 라인을 깨요. 그러면 한번 밑장을 빼게 되면은 얘는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돼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자동차 중에서 2차 전지를 조금 후순위로 놓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다음.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이번 상승할 때 이 직전 고점 라인 정도까지는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시간은 좀 걸릴 거고 애는 좀 먹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이번 여름장 바라보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추천하고요. 다음 자동차를 보실게요. 제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직전 저점대를 하나 두 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지 말자 하다가 얘가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얘가 요 위치 자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방송에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야 될 가격에서 되게 강력한 지지를 내고 동시에 이만큼의 양봉을 장대 양봉을 솟아요. 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제가 지우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고 잠깐 지우시고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보시면 요 음봉의 저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저점보다 이 양봉의 저점이 살짝 높아요. 여러분 캔들을 보실 때 직전 저점보다 얘가 저점이 높다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를 전환을 얘기할 때 뭐 하냐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것. 자, 보세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저점도 낮아지는 것. 이걸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락 추세여서 얘가 어느 순간 상승 터닝하려면 요 저점보다 요 다음 봉 길이의 저점이 살짝 올라타게 되면 일단 터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올라가면서 이 직전 요 봉의 고점을 넘는 파동이 단 한 티라도 넘었어야 신뢰가 가능하거든요. 차트 보는 법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살짝 높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첫 번째 조건 만족.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의 여기 대가리 맨 위에 고점이 고점보다 여기 있는 윗골이 달린 이 고점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여러분 방송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라는 거야.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다 뿌려드릴게요. 아셨죠?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저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 자, 이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요 고점보다 이 윗꼬리의 고점이 높다는 얘기는 저점도 높였고 고점이 높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이걸 보고 나서 요 다음 날부터 자, 이제 뭐 사세요? 자동차 사세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확정하고. 물론 저는 여기서부터 담았어요. 저는 이날 음봉부터 담았거든요. 담고 그러면서 현대차 산다고 제가 톡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산다고.
자동차 업종 산다고.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 이만큼 올라온 거 혹시 눈에 보이세요? 오늘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저는 얘를 1차 목표가를 얼마 보냐면 24,000원까지는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일단 한 반절은 차익 실현할 거고요. 그냥 만약에 몸통으로 뚫어버리고 올라가면은 저는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팔 거냐, 여기서 팔 거냐. 다시 한번 제가 그 상황 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좀 끌고 갑시다. 자, 보시면 자동차가 여기서는 엑셀 한번 밟았다가 뒷받고 밀리고, 엑셀 한번 밟았다가 뒷받고 밀리고.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보면 언덕 위에 이렇게 산동네 살 때 보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바퀴 밑에다가 벽 돌고 있잖아요. 차 뒷받고 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경사도 있는 산동네에 사시면은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가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뒤로 밀리는 거 혹시 보신 기억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차가 뒷받고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 이 차는 사면 안 되는 차였어. 근데 얘가 올라간다고 여기다 고인목을 하나 제대로 받쳐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고인목 올리고 가는 거야. 이제 정주행으로 드라이브 기아 넣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세요. 떨어질 때 최저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좀 보시는 눈을 키운다면 차트 보는 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선물 옵션 배우면 알아요. 자, 다음. 자,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가 보시면 아까 자동차는 직전 저점을 깼는데 반도체는 거기까지 안 깬 상태에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치고 갈 때 직전 고점을 먼저 치고 갈 놈은 반도체일까요? 자동차일까요? 반도체겠죠. 그죠? 탄력이 붙을 때 빨리 갈 놈은 얘일 거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차트 보는 눈을 한번 키워보세요. 얘죠. 왜? 충분히 빠졌고 저점 터닝하는 게 보이면, 그러면 내가 비중을 실을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안전빵.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 이정현 앵커님한테 100%에서 200% 수익 날 게 있고 잘못되면 50% 손실 날 거 있으면 배팅 하겠냐 했더니 고민도 안 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뭐였죠? 저는 안 산다고 얘기했어요. 네, 왜? 고민한다고 하셨죠. 내 자산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물량을 실을 때 저는 어디다 실었냐면 여기에 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비중이 제 자금 보트의 60%예요. 오케이? 네. 현대차, ETF 얘네들이 지금 60% 비중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나머지 업종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잃지 않을 거에 배팅했으니까. 물론 수익률 게임은 아마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수익률 게임은 뭘로 한다? 선물로 한다. 네, 선물로 수익률 게임 하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걸 뭘로 한다? 주식으로 한다. 여러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주식 배우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마인드가 세팅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벌 수 있는 거, 대박 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로 선물 옵션으로 할게요. 예,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익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무조건 안전하게, 잃지 않게.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뭐 많이 하면 두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 안 해요. 들어갈 자리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시황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하신 거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수에서 빠질 때마다 여기서부터 82,000원 밑에서 매집한다. 반등 나올 때 단타 한번 친다. 82,000원 밑에 내려올 때 매집한다. 단타 친다. 오늘 이만큼 올라왔죠. 그죠? 83,000원대 넘었어요. 이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 요쯤 보려고 하거든요. 참고하세요. 여기 갈 때까지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제 얘들 치고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하나, 약한 놈 중에 여행 레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만큼 튀었죠. 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 이정현 앵커님하고 제가 요때쯤에 방송을 할 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행하고 쇼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여행하지 말고 그 돈으로 여행주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이만큼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얘가 3월 중순에 시장이 이제 조정 끝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뭐 했냐면 여행주 팔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얘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올라간다고? 그 다음 타자가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 조선주, 운송, 해운, 건설 이런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나 조정 많이 나왔죠. 당분간 보지 말라고 한참 말씀드리다가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4월 말에 자 이제 여행 지금 뭐예요? 접종하고 있죠. 우리 그렇죠?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백신에 관한 말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주식은 뭐 그게 백신이 정상 작동하느냐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걸 받으면 이제 여행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오늘도 이만큼 올라갔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을 할 때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각 업종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반에서 3개월 사이클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업종별로 체크해 드릴 때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게임은 당분간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얘 어디 오니까 반응해요? 직전 저점 자리 오니까 반응하는 거 차트 보이실 수 있겠죠? 다음 셀트리온 바이오주 저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직전 저점 깼으니까. 근데 저점을 올라타는 양봉이 서면 이제부터는 단타를 한번 볼만 하겠죠. 요 위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즌1부터 워낙 이제 강조해 주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할 만한 섹터까지 지금 완벽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검색창 누르시고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시고 사칭하는 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프로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800명에 가까운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방법이 조금 복잡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저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입장도 무료, 자료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과 같이 이 시간 이외에 들어오시면요.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매매 비법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도 짚어보면서 주도주 섹터까지 꼼꼼하게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관련해서 개념부터 또 내용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 얘기에 너무 많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오늘 좀 짚고 가고 다음 주에는 선물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제가 선물 시황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리게 되냐면 지수가 어디서 출발하면 상방이고 어디서 출발하면 하방이다. 그래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하방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대응한다라는 시황들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5월 6일 날 목요일이었고요. 목요일 날에 제가 했던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장중에 톡을 올려드려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날이 5월 6일 날 목요일 날 오전 8시 40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옐런 전 의장, 현 미국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오히려 고점을 다우는 돌파하면서 언밸런스 마감이 됐다.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지없이 악재가 될 뉴스가 나오고 상승들하고 호재가 될 뉴스가 나오는 건 참 신기하다. 저는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다음 주 만기까지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 저점 매수는 아직은 당일 매매로 짧게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21을 기준으로 시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날 제가 장이 출발하고 나서 거의 실시간 리딩 수준으로 톡방에다 글을 올려놓거든요. 선물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9시 08분에 421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21에서 매수 성공.
21.90에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 버텨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423에서 만족하세요. 자, 21과 23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선물 개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선물은 1포인트에 25만 원이에요. 한 개당. 그러면 21에서 23이면 2포인트거든요. 21, 22, 23. 이해하셨죠? 그래서 1포인트당 25만 원인데 잠깐 사이에 23이 9시 28분이에요. 잘 보세요. 9시 08분에 21에 매수해서 28분. 꼴랑 20분 만에 2포인트. 선물 한 개당 50만 원 수익이에요. 10개면 500이에요.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욕심내볼 분은 이익 스탑 걸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9시 39분에 24.5에서 25 부근까지 열고 대응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 9시 58분 시간을 보시면 24.5060의 전량 청산 성공. 저는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희 교육생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초보라 길게는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수강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흐름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이 톡방 제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차트가 어땠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아침에 저가가 420.65예요. 최저가가. 근데 제가 들어간 매수 단가가 얼마라 그랬죠? 421. 그러면 거의 최저가에 저가 매수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래서 23까지 올라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파란색 여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2P 올라오는데 딱 20분 걸렸어요. 나머지 분들 버텨보실 분 어디까지? 24.5060까지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매매를 종결합니다. 저는 여기 다 팔고 매매 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이해하실까요? 예. 그 다음에 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 매도해서 요만큼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고 그 다음에는 매수 잡아서 올라가는 폭만 계속 보면서 매매를 종결해요. 그러면서 이날 막판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자리는 뭐냐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장은 상방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시황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시황이 이 자리에서 장이 버텨야 될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지킬 가격을 지키고 올라와서 425를 돌파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저는 원래 이번 주에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상승을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러면 선물만 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매매하는 화면이에요. 잠깐 보시게 되면 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421에 5분봉에서 매수라고 제가 여기 이야기 드렸는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던 근거가 뭐냐면 자, 여러분 개념 하나만 설명할게요.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콜옵션은 지지가에서부터 저항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은 저항에서부터 지지를 향해서 망가져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뭘 본 거냐면 아침에 421에서 매수할 때 풋옵션이 여기 보시면 4.57 자리가 저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저항을 맞고 또 밑에 있는 7.74 얘도 저항이에요. 이 풋 두 개가 저항을 맞았고 콜옵션은 지지가를 회복하면서 올라섰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상방 본다였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여기 꼭지의 고점은 우리가 뭘로 판단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보시면 풋옵션이 맨 밑에 지지가의 저가, 여기 지지가의 저가, 그 다음에 콜옵션은 여기 보시면 저항에서 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본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시장이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차트를 볼 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디죠?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에 관한 시황들을 제가 썼는데 여기 하나만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장의 흐름은 상방으로 강하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라고 금요일날 종가 시황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여전히 조정 중임에 불구하고 건설, 철강, 해운, 조선, 운송들이 주도주로 연일 등극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순환으로 상승 중이다. 그러나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려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 얘네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섹터가 소외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했냐면 대형 종목 중에서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이번 상승에서 얘네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제가 시황을 드렸던 거예요.
오케이? 예, 오늘 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조정 좀 실패했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생방송 중에 진행하셨던 강의 내용들 저희가 꼼꼼하게 적어서 자료집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아직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검색하시자마자 왼쪽에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도 간단하게 활용하시잖아요. 카메라로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비법뿐만 아니라 생방송에 진행되는 주도주 섹터라든지 선물 옵션에 관련된 자료들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